예,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의 개념, 이제 접대 교재, 기타 사례 명목에 의하여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접대비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의 복리시설비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 이게 접대비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손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대손금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대비에 대한 규제 요약을 한번 보면 정빙불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빙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반 영수증을 수취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건당 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출이고요. 건당 만원 이하 부분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하고 합쳐갖고 한도액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비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세무조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의 경우에 세무처리 부분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채권 포기,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는 경우에 대손 요건은 충족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접대비로 처리해서 세무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접대비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말에 제작하는 달력이나 수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제작해서 거래처에다 다 배포를 하죠. 그건 전부 다 엄격하게 따지면 접대비이지만 금액적으로 개당 만원, 3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과 관련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송금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접대비의 평가 및 송금 귀속 시기 시가로 평가하고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입니다. 우리 접대비는 법인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신용카드 등을 받을 수 없는 접대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처의 매출채권 포기금액, 판매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접대비로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는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봐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법인이 자기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접대비.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접대비. 이 4번 접대비는 요즘 명절 같은 경우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융회사를 통해서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범위는 여신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다 들어가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들어가고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들어갑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송금 불산입입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기본이 1,2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증가됐습니다. 자, 수익금액에 대한 비율은 수익금액 범위에 따라서 0.35%, 0.25%, 0.06%.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내국법인의 요건이 있었죠. 지분율 50%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일 때, 그다음에 세 번째 직원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때, 그죠? 미만일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게 되면 소규모 내국법인으로 봐서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한도액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규모 내국법인, 소규모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에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매출액이 없습니다.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없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42조 2항 2호부터 가나 다모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가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증거 확인 대상 여부 판정할 때 인정이자도 포함이 되는 거냐? 이자 소득에 인정이자도 포함이 되는 거냐? 인정이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관련되는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 교재 308페이지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8일자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적요번호 우리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농어민 지출 접대비는 적요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F8번 적요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13번 마지막에 있는 농어민 지출 접대비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코드 번호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이렇게 별도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셔서 농어민 지출 접대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를 사용하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기장 처리를 한 다음에 농어민 관련되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자에 이렇게 이제 50만 원 지출을 하게 되면, 그죠? 50만 원 지출하게 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명세서 제외로 해서 3번 처리가 될 거고요.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죠. 그래서 송금 명세서 33번 선택하게 되면 계좌번호하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표 처리된 내용은 우리 법인 조정에 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농어민 관련되는 적요를 등록했다라고 하면 F6번에 과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6번 과목 설정을 통해서 813번 우리가 사용하는 접대비 계정 코드에 적요 부분을 같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어민 관련되는 거를 우리가 적요를 13번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13번 적요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농어민 접대비 지출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농어민과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314페이지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요 번호를 사용해서 접대비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15페이지에 사례 부분을 보면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접대비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접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150만 원은 개인 신용카드로 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는 일반 접대비로 적요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에 처리된 거래처 경조사비 125만 원 있는데요. 지출별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5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경조사비 관련되는 부분 50만 원, 20만 원 초과된 금액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50만 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부인될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급 경비 중에 접대비 300만 원은 문화접대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접대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 수익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익금액 32억 8,212만 6천 원 요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특수관계자 관련되는 게 5억 원이 있으니까 5억 원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된 다음에 접대비 2로 넘어가서 조정으로 가서 접대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문화접대비 300만 원, 문화접대비 적용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나타납니다. 200만 원이 나타나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접대비 200만 원과 한도 초과 금액 200만 원 세무 조정 일어나 있습니다.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출 채권 포기 금액이 만약에 대손상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접대비 부분에 우리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F2번 대손상각비 해서 그러니까 채권 포기 금액이 500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500만 원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조정으로 해서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포기 금액이 있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어 있지만 그 대손상각비는 채권 포기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